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방 동환쌤입니다. 논술 쓴 거 이제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제시문 나의 언어 현상을 적절한 기준도 세워야 되고요. 사용하여 분류하고, 이게 종류별로 묶어야 되니까 기준을 정한 다음에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 기준이 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분류까지 해야 됩니다. 그 유형을 제시문 가에 나눴으면 A, B로 갈리겠죠.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가2의 논지, 여기 있는 논지를 활용하여서 평가해야 되니까 이거 분류한 기준은 나오지만 여기에 기준을 근거로 A를, 여기에 근거로 B를. 그래서 요 가에 대한 뭐 장단점이나 찬반, 아니면 긍정, 부정 뭐 이런 것들을 밝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문장에서 새로운 언어는 문화와 시대를 포함하여 나타난다, 반영한다. 문화와 시대를 포함하여 문화와 시대를 반영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의 언어 현상들이 나타나죠. 반가, 니은기역, 축하, 니은기역. 이 니은기역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반가는 반가에서 안녕, 이런 거고, 축하한다, 생각력. 이게 무슨 뜻인지, 김치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죠.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인데, 기존의 어법을 파괴한 단어 유형이 있다. 반대로 새로운 조합으로 만든 유형도 있다. 그러면, 파괴한 거, 조합. 이게 두 개가 나왔네요. 파괴한 거, 새로운 조합. 그러니까, 이게 파괴 정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것도 있고 수용하지 못할 만한 것들도 있을 테고, 기준들, 그러니까 분류의 기준들을 고민을 좀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적절한 이런 기준으로 삼아서 나누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기준에 대해서 심화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용어들을 이런 기준으로 나눠보고 이런 기준으로 나눠보고 이런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기준 중에서 이 기준의 효용성이 높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니까 이 나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두 국으로 묶인다. 이런 식으로 나눠도 더 기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시대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단어들도 많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반영한 것과 새로운 조합, 시대를 다 반영하게 돼 있죠. 이 유형에서는 새로운 조합은 시대를 반영을 더 많이 한다는 거겠죠. 더 많이 하고 파괴를 하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기준들이 나왔을까라는 생각까지 더 추가로 이 기준에서 판단을 했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런 사회규범이 어긋나면 규칙이 깨지게 되어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불편한 상황, 규칙이 깨지고 불편한 상황. 이러니까 이 규칙이 깨진 게 어법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벗어난 단어들, 그래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런데도 현재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안 써도 되고, 우리 사회 안 써도 되고, 젊은 세대의 사회 구성이 변변하게 나의 신조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윗세대들은 신조어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의사소통,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이게 더 급속화됐죠. 왜 그러냐면 그 전보다 이제 인터넷, SNS라는 소통의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때도 갑자기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급격하게 더 빠르게 변화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윗세대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간다. SNS를 하고 여기다가 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언급하면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과학기술의 윗세대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마찬가지로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윗세대는 윗세대, 아랫세대 하지 말고 기성세대, 신세대 이렇게 해도 되고, 윗세대, 위아래 하니까 서열 같잖아요. 신조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그죠? 파괴되었지만 장점, 단점으로. 그럼 이거 장점 먼저 혼란만 일으키나요? 혼란? 이게 규칙을 깨는 이유, 불편한 상황이지만 깨는 이유. 그러면 신세대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죠. 더 친밀하게 느끼고, 그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데 B 입장에서 이게 불편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A, B의 관계에서는 서로 더 불편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가의 자율성을 억압하면 획일화된 사회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죠? 획일화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니까 젊은 세대들이 자율성을, 아이디어를 일탈적인 벗어난 느낌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소집단,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간의 소속감을 느끼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자율성이 지나치면, 그죠? 규칙성을 파괴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어쨌든 쓰기는 썼습니다. 가파트에 대해서 썼고, 나눠서 가원 파트에도 썼어요. 이렇게 속에. 그러면 이거는 규칙을 깬 것, 이거는 창조적인 것,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여 풍부하게 좋은 현상. 하지만 무분별한 신조 사용은 갈등을 불러일으키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창의성을 인정하면서 기존의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이걸 써줬어야 하이라이트로 대박인데. 자, 이렇게요. 여기는 뭐라고요? 언어의 규칙을 깼어요. 언어 규칙을 깼어요. 그래서 장점은 자율성이 있지만, 그죠? 깼어요. 단점은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자, 여기는 창의로 자율성을 봤어요. 자율성이 장점이지만, 그쵸? 자율성이 있었지만 이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고 여기는 여기에 있으니까 둘이 또 똑같아요. 그러면 이 규칙을 깨는 자율성하고 규칙을 깨는 자율성과 그 다음에 여기에 규칙을 준수하는 안정성, 기존 상황을 하는. 그러니까 안정과 자유, 그러면 자유와 안정 사이에서 몇 대 몇으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4개로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4대 1, 25% 몇 대 몇이 이 부류는 나눌 수 있죠, 언어를. 그러면 이 언어를 분류하면 내 생각에는 몇 대 몇이다. 딱 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안정성이 중시된다, 아니면 자율성이 중시된다. 이렇게 써주면 이 위에 있는 단어들을 여기에 있는 부류와 여기에 있는 부류, 그 단어들을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썼어요. 1번 해서 이것도 썼고, 장단점 썼고, 2번도 쓰고, 장단점도 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안 썼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내 생각에는 언어의 문제상, 이런 상황, 언어 상황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인 것도 사용하고 집단 또래도 사용하니까 이렇게 이 정도 안정성이 점점 더 강하고 그렇죠? 예, 자율성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로 안정성은 3대 1의 방정으로 안정성을 더 중시해야 된다. 아니면 6대 4로 안정성을 중시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기에 이 안정성을 무시한 이런 단어들, 그죠? 그러면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도 이런 단어들 보세요. 안정성을 인정하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자율성으로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이렇게 자율성으로. 그러면 안정성과 자율성이 둘 다 이렇게 4개로 나눠서 단어를 이렇게 4개로 나눌 수도 있죠. 이렇게 안정성이 훌륭한 거, 자율성이 훌륭한 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로 요 단어들을 분류해 볼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 단어들을 분류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분류를 하면서 요것과, 그쵸? 이렇게 자율성, 안정성을 다 하기도 쉽지 않겠죠. 이게 둘 다 안 되기도 쉽지 않겠죠. 그러면 요 부분의 특징과 요 부분의 특징을 더 비교하면서 마무리 치면서 써도 심화된 답안지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이 어떤 내용을 비판적으로 해서 장단점을 쓰고 어떤 내용을 비판적으로 해서 장단점을 썼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 장점과 이 장점을 둘 다 받아들이든, 아니면 이 단점과 이 단점을 둘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장점을, 요 동그라미의 장점을 더 많이 하고 세모를 조그맣게 하던, 세모의 장점을 많이 하고 동그라미를 또 조그맣게 하던,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선택의 이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선택을 하고 선택의 기준을 쓰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선택의 이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거를 가지고 이게 정반이 되고, 요거를 가지고 정반이 되고, 요 두 개를 합쳐서 합이 되면서 이 합 안에서 이 두 개, 이 장점과 장점을 비교하는 또 다른 합이 나오는 거죠. 선택의 기준이. 그래야 이제 심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이렇게 깔아주는 것도, 서론 깔아주는 것도 잘 썼고, 여기 장단점, 동그라미를 이렇게 세모로 줄이는 것도 잘했고, 조그만 세모로 줄이는 거 잘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창의성을 인지하면서 기존의 규칙을 준수한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실례로. 이렇게 둘 다 되기는 쉽지 않죠. 창의성과 기존의 규칙을 둘 다 나란히 두 개 딱 할 수는 없고, 기존의 규칙을 준수하는 걸 좀 강하게 하면서, 창의성도 인정한다. 그러면 보수겠고, 창의성을 인정을 많이 하고 기존의 규칙은 좀 적게 하자. 그럼 진보겠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자기가 선택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거고, 그래서 그 단어들을 나누었을 때 이쪽 부류의 단어는 뭐고 이쪽 부류의 단어는 뭐다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되면, 여기에서 말한 문제에서 말한 그 가나의 논지를 활용하여 분류하게 되고 그거를 평가한 것이 되겠죠. 자, 다음 거 2번. 아까는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언어가 아니라 이제 사회규범입니다. 좀 사회규범 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 관점에서 다를 참조하여 라에 제시된 A국, B국 사례, A, B국 사례를 분석해야 하죠. 그러면 관점을 다에 있는 내용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는 대마초. 그쵸. 반대로, 합법화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사회규범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전제로 깔고, 미국도 이렇게 변했다. 반대로 네덜란드는 뭐 통용된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보수화돼서 대마초성을 줄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라는 거를 다 정리를 했죠. 그 상황에서 라를 보니까 분석을 해보면 A국가의 표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길게 안 쓰고, A국가는 당연히 분석해서 쓰는 거니까 A국가는 3년간 여자 지원율이 11%. 그러면 이에 반하여 B국가는 3년 동안 여자 지원율이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A국가 여자 비율 증가를 통해 사회의 변화가 생겼고 사회적 활동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B국가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변화가 없다가 중복됐고, 규범에 변화가 생겼다, 증가했다, 이렇게 중복돼 있으니까 이거를 줄여서 3년간 비율 11% 증가는 뭘 나타낸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B국가는 그죠? 3년 동안 똑같이 3년이니까 이것도 중복되니까 안 써도 되겠죠. 여자지 비율이 없는 것을 보아서 사회규범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꺼번에 써도 되죠. 또 여기에 보면 A와 B국은 나라마다 다른 사회규범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라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사회규범의 변화를 통해 발전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됐어요? 라에 제시된 사례 비교했어요. 그런데 다를 참조했어. 그러면 여기는 뭐뭐 나왔죠? A에서 B로 되는 거. 그래서 B에서 A로 되는 거. 뭐, 이렇게. 그쵸? 사회마다 다른데. 첫 번째 사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A, B는 다르다. 맞죠? A, B국은 다르다. 서로 다르니까. 규범이 다르니까. 불법이 합법화되기도 하고, 불법이 합법화되고, 그리고 보수화되면, 그러니까 합법화된 게 많이 줄어서 줄기도 한다. 그러니까 늘기도 하지만 줄기도 한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규범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사회규범의 변화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남아선호사상 최근 많아 좋아졌다. 하지만 낙태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너무 빠른 사회규범의 변화가 있다. 무분별하게 변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전통보다 서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보다 서구를 선호한다. 사회규범 언제나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변화가 생긴다면 나은 규범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전통 서구를 도와한다. 더 나은 대로 변화해야 된다. 너무 빠르다.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죠.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연결되는 게 따로따로 같아요. 이건 대마초 얘기, 이건 AB고용 얘기, 이건 사회규범 얘기.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러면 사회규범의 관점, 재심은 다를 창조, 다죠. 그러면 관점, 이거를 천원 첫 부분으로 보내고, 이렇게 변하는 걸 살펴봐서, 이렇게 당연히 사회규범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변화하는데, 변화가 당연하고, 그 변화가 이렇게 사회문화보다 변화의 지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럼 1번과 2번의 관계는 뭘까요? 1번에서는 자율성이 개성. 안정성의 규칙성.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건 언어에 나온 거죠. 언어에. 이게 언어에 나온 것이고, 이거를 법으로 옮겼을 때는, 그쵸? 이거는 법적 안정성. 변화 없이 규칙을 준수한다. 법을 지킨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 안정성이면, 이 법에서는 법적 안정성하고, 여기는 정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더 해야 된다. 이것들이 이 두 개가 어디로 가야 되면, 그쵸? 한목적성으로 가야죠. 한목적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 권리 추구를 위한 한 목적, 그런 목적,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을 목적으로, 행복에 합치하는 목적으로 가야죠. 그래서 정의는 개인적인 옳음, 사회적인 옳음도 정의일 수도 있지만, 안정성은 사회 조직에 대한 안정성, 법의 규칙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해주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관관계를 본다면 이 언어규칙의 이런 개성과 자율도 몇 대 몇으로 하는 것처럼 이거는 개인적인 이것도 사회적인 수도 있는데 이 언어규칙의 이런 자율과 안정성이 이렇게 법의 규칙의 이렇게 삼각구도 정의와 안정성이 몇 대 몇, 자율과 정의, 자유로운 개인의 자율, 정의, 그 다음에 안정성이 몇 대 몇으로 되는 것과 관련성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정의와 안정성이 여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고 합의하게 되는 행복, 한목적의 정도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대마초를 합법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의 이 개인적인 이 대마초 이거를 완전 불법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 자율로 하고 하면서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 대마초를 피는 것이 이 대마초가 사회에 피해 주는 것과 개인의 행복의 관계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어쨌든 언어와 그게 법의 연관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개념의 연결고리 하면 1번과 2번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글 자체만 봐서는 여기서 사회문화의 관점 아까 관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법과 경제, 법정에서 배워야 하는 개념하고 이렇게 언어에서 나오는 규칙성을 지키는 것과 개성의 관계하고 이 일면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기준을 세우고 그쵸? 사회규범을 기준으로 세우고 다를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뭐를 위해서 안정성을 위해서 개인의 그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다를 참조하여 A를 보내야 되는데 여자 지원 비율이 P는 여자 지원 비율 여자 지원 비율 달랑 하나만 분석이 돼서는 그렇죠? 여자의 사회적 활동이 왜
사회규범에서 그러면 여자의 사회적 활동이니까 남성 여성의 평등, 남성 여성의 가부장적 사회,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 대한 변화 이런 건가요? 규범으로 치면 그거에 따라서 A국, B국의 사례를 비교를 하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그런 식으로 배경이 깔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해 가야 되는지 논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성의 진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정리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다시 그러니까 A는 명확해요. 문제가 뭐고 어떤 식으로 쓰고 싶었다는 게. 근데 B는 요 사회적 관점과 다와 라의 A국과 B국의 사례를 공통점 차이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례에서 뽑아내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필할 수 있는 쓸만한 그러니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국과 B국의 사례를 다시 현장에서 분석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